아니 지금 또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이가 밖으로 나간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도피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안규백 의원이 오늘 네.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지금 경호처 내부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용산에서 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김용민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거든. 예. 야, 여러분, 김용민이가 이게 보통 이 염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도사, 스승, 뭐 저기 법사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가 짱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짱이에요. 예.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어요. 이 딴 데로 도피했을 수 있다고. 안 믿었거든. 아무도 안 믿었어. 안 믿어. 아무도. 야, 정말 저기 미건파 쳐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이 새끼는 진짜 아직 뭐 도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뭐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 도피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근데 경찰이 이 윤석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미 공표했었거든요. 그제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니까 뭐 경호처 내부에서 제보가 나오더라도 일단 경찰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럼 지금 뭐야? 철조망 치고 이런 건 뭐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남동 그 관저에서 어디로 도피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용민 TV하고 열린공감 TV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국군 서울 수도병원입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응급 상황 발생하면은 네. 응급 처치하는 거기 삼청동에 있는 네. 거기 아니면 인근의 합참 공관, 합참의장 공관 벙커. 근데 지금 거기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네. 용산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 병원으로 숨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네. 그 분당설도 돌았어요. 분당. 네. 분당의 친일파.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면 자기가 끌려간다는 걸 아는데 대범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유, 저기 뭐 그냥 국회의장 야당 대표를 살상할 생각을 가진 새끼가 뭐 그런 망상을 갖는 게 뭐 그 어색한 일입니까? 일단 요거는 일단은 이제 설로만 그 주장으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체포를 일단 경찰이 할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파악은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포폰 갖고 움직여도 네. 그 대포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폰으로 자꾸 통화를 하면은 이 새끼가 윤석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덮치지 않겠어요? 그 경찰이 정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약간 이런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취재할 때 그 경찰 정보관들이 정말 온 사방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경찰에서 정보가 그래서 엄청 구체적인 정보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 정보보다도 경찰 정보가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지금도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경찰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이 새끼 말이야. 도망을 가?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정말 그래요. 진짜 양아치네요, 윤가 김우식님.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새끼인데 아니 뭔들 못하겠어. 그렇죠. 그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새끼예요, 그 새끼가. 그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디넷을 한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기사로. 근데 그때 디넷 같은 거를 왜 이제 저희가 더 공포감을 느끼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PD님의 그 통신 기록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 기록 조회한 거를 딱 그 데이터 값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그걸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구랑 나랑 이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구랑 통화를 또 많이 하는지 어디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 있잖아요. 변호인들 통신 기록 조회만 해봐도 윤석열 어딘지 특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간다고 도망이 가지는 게 아닌데 너무 쪼잔하고 비루한 지금 상황을 직접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아마 저는 윤석열이가 나는 복귀한다. 헌재에서 기각돼서
복귀한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도 봅니다. 그랬죠. 이 새끼는 거의 뽕 맞은 수준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네. 경호처 얘네들은 오늘만 사는 인간들입니까? 결사항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지들이 공직자인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윤석열한테 극우 라이팅 당한 거 아니면 극우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이 느끼는 혹은 이제 보는 세상과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자기네가 다 보장하겠다, 다 지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경찰 분들한테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네. 물어봤더니 정말 특수수사입니다.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제 체포영장 딱 청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밖에서 확성기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누구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연금 다 날라갑니다 하고 계속 그걸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특수수사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흔들려요. 그럼 가족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우리 연금 없으면 나 대학 못 가잖아. 우리 가장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정말 저희가 많이 비판했던 여러 특수수사 기법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못 버텨요. 가족들 흔들리고. 그거를 스피커를 유튜브들도 우리 황기자 TV 같은 그 유튜브도 그거를 전파할 수 있도록 크게 틀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마 실제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버들 현장에 접근하게 해줘가지고 다 듣게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서울의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힌 그 유튜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응징 취재? 아니 그거 말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 극우 유튜버들이 가갖고 막 시위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소리가 그 영상을 따다가 그대로 그 아크로비스트 앞에서 틀었다. 그거를 그냥 틀어주면 확성기로 차에 막 확성기 큰 거 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노력할 필요 없이 그것만 틀어주면 되니까 EJ로다가 그렇게 했던 거죠. 좋은 방법이네 그거 진짜. 이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호처 요원들을 마음 흔들게 만든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사실은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퇴근도 안 하고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네. 뭐 얼마 전에 퇴근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나? 그렇죠. 거기서 숙직을 하죠. 근데 퇴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체포영장 벌써 2번 소환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처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배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수배?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언론을 통해서 수배를 때려버리면 그 전국의 요 경호처 직원들의 얼굴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배 대상으로. 그러면 이 경호처 직원들의 또 가족들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매번 비판하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이 주변부부터 털어버리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번은 완전히 지금 전시 상황이거든요. 네.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냥 헬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막 현장 조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심리전까지 다 동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사실은 제일 먼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애초에 경호처는 사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경호처부터 먼저 치고 그리고 사전에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윤석열을 치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네네네. 근데 그걸 못해서 이번에 그렇게 당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여튼 뭐 체포가 되긴 될 텐데 관절을 털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 관저에 없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관절을 안 털 수는 없죠.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관저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체포하러 들어가서 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해서
없으면 또 없는 것을 발표하는 걸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망갔다.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지금 진짜 주변에 어떤 극우 유튜버가 뭐 성동격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동격사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지금 어디 외부로 나갔다면 외부에서 지금 있는다면은 잡기가 쉽겠어요, 경찰은. 그럼요. 그 경호처 요원들이 거긴 줄 알고 가서 몰려 있으면은 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석유.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부터도 일주일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밀항 걱정이 됩니다. 밀항 전국 항만 시설에 긴급하게 물건 다 그 생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뒤져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경제를 파탄내서 이 뱃일 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 파탄 뭐 피해를 입혔는데 뱃일 하시는 분들이 태우고 갈까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어쨌든 뭐 물건에 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밀 출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영화를 우리 윤석열 씨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윤석열보다도 그 사실 그 계엄 시나리오도 보면은 뭐 미군 사살하고 북한군 위장해서 한 거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난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검찰이 이번에 또 건진법사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여기 나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건진법사를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구속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준 날짜나 장소가 특정이 안 됐다. 근데 이번에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매번 윤석열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건진법사를 털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는 아마 건진법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네, 건진법사 구속되시고 숙명여대에서는 김건희 표절 확인했고.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2월 4일에 재판은 끝납니다. 그날이 변론 종결이 되고 길지 않게 끝날 겁니다. 한 2주 안에. 그래서 저는 2월 중순까지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파면 결정이 나오겠죠? 지금 공수처를 비롯해서 경찰, 검찰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건 2월 4일로 최종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야 돼요. 역순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면 2월 4일, 오늘이 이제 1월 8일이죠. 1월 8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2월 4일까지 한 달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수처는 할 능력이 없으니 경찰 사건은 경찰로, 검찰 사건은 검찰로 다시 재이첩을 해야 되고요. 네.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기는 그 시간 동안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직원 위에서부터 아래로 20명 정도를 싹 그냥 아주 잡아들이면 됩니다. 일망타진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경찰 따위가 광파는 걸 볼 수 없는 검찰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도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빠지고 경찰과 검찰이 아주 극한 경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저는 탄핵 직전에 파면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수사 결과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2월 안으로 윤석열과는 빠이빠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력과 함께 2024년으로 윤석열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호처도 아마 내부에서는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좆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들 그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만드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죄송하지만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했고 그가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가만히 있었던 점,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거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개혁이 대체로 성공하지 못하는 뭐 실패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예. 아, 저 사람이 그러겠어 이러면서. 네. 그 보통 이제 정치나 이 사회 현상은 각자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알고 보니까 개차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없어. 처음부터 개차반인 모습을 보이겠어? 어느 인간이. 그렇죠. 욕망을 가진 인간이. 아니 하다못해 우리 그 여론조사 그 윤석열 지지율 40% 나온 이제 그 여론조사를 계속 의뢰하고 있는 우리 고성국 씨. 고성국 씨가 처음 방송 출연했던 게 김어준 총수랑 같이 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야. 김어준보다도 훨씬 더 그렇습니까? 80년대부터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원래 진보 인사였다면서요. 진보였지. 철저히 진보였지.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망가집니까? 글쎄 말이야. 어느 순간 갑자기 네. 그 김현철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네. 한번 시세 조지고 한동안 안 보였다가 MB 비판과 함께 돌아왔다고. 그래서 다들 야 그래 왕년의 고성국이지 했는데 어느 날 박사모 행사 가더니 거기서 강연하고 친박이 돼버렸네. 야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네. 자 우리 저 김태형 기자님. 네.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뵐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해야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저기 검찰청의 출입 기자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 주구나. 예, 사실 저 미리 얘기 나눈 건데 우리 저 어디 아주 유력 언론에 취업이 아니라 입사하십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예. 좋은 그때 가면 기사로 예,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인데 너무 다행인 게 네. 그동안은 이제 검찰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 출입하는 바람에 네. 기사가 그 발로 뛰는 기사가 많았지만은 네. 좀 많이 좀 접근이 좀 제한된 그런 취재가 많았는데 이제 그렇죠. 김태현한테 날개가 달렸어요 이제. 그 어쨌든 뭐 출입을 하든 출입하지 않든 제가 취재하고 기사 음. 쓰는 거는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우리 저 김 기자님을 그 이 낮에 모시기는 좀 어렵고 전화 연결로 모시는 걸로 해서 저 앞으로 저 우리 김태형 기자님의 아주 더 깊이 들어간 또 내실 있고 아주 그 알찬 기사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직접 출연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항상 맛있는 것도 이제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김용민 PD님이 제가 작년에도 사실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저랑 또 같이 해주시고 뭐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그 근 5년간 정말 큰일 겪을 때마다 이제 그 김용민 PD님과 그리고 저기 이동영 작가 두 분이 이제 거의 거두어 주셔가지고 제가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고 이제 김태형 기자님은 저기 또 그 회사 그만두면 또 오세요. 그럼요. 언제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뼈를 묻으면서 네. 편집국장 사장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언론에 들어가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의 더 아주 엄청난 특종을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또 전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